자세히 봐야 멋지다, 오래 봐야 가치 있다. 부산을 담은 셀프 문화유산 등재 프로젝트 부네스코 위원회 위원회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이웅 선생님 또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노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오셨어요. 우리 강동진 교수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지난번 영도다리 편에서 네. 산업유산 연구자 자격으로 나왔었는데요. 네, 예. 또 오늘 주제도 네. 상당히 이제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네. 오늘 네. 교수님의 활약 기대해보면서 부네스코 위원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부네스코 선정지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부네스코 위원회 선정지는 바로 깡깡이 마을입니다. 네. 뭐 사실 부산하면 바다를 가장 먼저 떠올리고 네. 바다는 우리의 휴식처, 놀이공간 이 정도로 맞아요. 여겨졌는데 오늘 바다는 치열한 삶의 그 열정이 묻어있는 그런 곳으로 저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깡깡이 마을 무슨 깽깽이도 아니고 앵앵이도 아니고 이름도 좀 독특해요. 찬희 씨 혹시 깡깡이 마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처음에 깡깡 이런 깡깡이 무슨 소리야 이러다가 제가 이렇게 작은 강아지를 키우는 네네네.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너 깡깡이 마을 들어봤어? 그랬더니 이거 작은 개들이 많은 마을 아니냐. 충청도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치열한 삶의 열기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재한 씨 얘기를 듣고는 그냥 단순하게 웬만한 깡 없이는 부산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거기서 바다는 특히나 더 거친 곳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깡에 깡을 더한 그런 완전 깡다구 없이 살아남을 수 없는 마을이 깡깡이 마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럴 수도 사실 있겠네요. 이 마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세월의 굳은 살을 벗겨내느라고 인간의 몸에 굳은 살이 박힌 그런 마을. 아우. 시작부터 정리를 하고 왜 시를 쓰세요, 시작부터? 뭐라고요? 어록이네. 깡깡이 마을 어떤 뜻이 숨어져 있는지 첫 번째 문화유산 후보를 보면 정확하게 그 답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네스코 자문단이 선정한 첫 번째 유산 후보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문화유산 후보는 깡깡이 아지매입니다. 우리 강 교수님, 깡깡이 아지매 어떤 분이신가요? 선박을 이제 수리를 할 때 네. 이제 보통 이제 철선에 이제 녹이라든지 또 뭐 조개라든지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붙죠. 그래서 그거를 제거를 해야 수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좀 망치로
이렇게 두들기면 깡깡깡 하고 이제 소리가 나죠. 그래서 깡깡이 마을이라고 이제 불렀고 뭐 지금도 예. 대풍포 병동 일대를 깡깡이 마을이라고 부르고 있죠. 네. 제가 부산 와서 5년 살면서 네. 저 자갈치 아지매는 엄청 많이 들어봤어요. 그쵸. 그런데 깡깡이 아지매는 내가 또 오늘 여기 부네스코 와서 처음 듣는 거예요. 생소하긴 해요, 네, 진짜. 깡깡이 아지매 이해 좀 해줘요. 맞습니다. 예. 부산 아지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실 자갈치 아지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철국 아지매까지는 또 들어보셨습니다. 네. 하지만 이 깡깡이 아지매는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네. 사실 근데 부산 3대 아지매라고 한다면 이 세 아지매가 모두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이 3대 아지매들 중에서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깡깡이 아지매의 터프함과 전투력이 가장 높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장 쓰시는 분들이에요. 연장 그렇죠. 사실 제가 저 깡깡이 마을의 배경이 되는 영도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영도에서 30년 예. 가량 살아서 그 영도의 깡깡이 아지매를 또 이런 부네스코 위원회 이 기회를 통해서 함께 보게 돼서 기쁘고 오늘 남다른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영도인의 어떤 그 자부심을 그러니까요. 여성들이 힘든 삶이 녹아 있는 단어거든요. 네. 이 아지매란 말에는 전쟁에 나가서 죽는 남자들 그리고 뱃일을 하다가 죽는 남자들 이렇게 남자들이 많이 죽다 보니까 결국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게 여성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깡깡이 작업은 굉장히 단순 노동이거든요. 네. 예,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일이 유일한 게 이런 일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힘드냐 안 힘드냐보다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는 가릴 여유가 없었던 네. 거죠. 예. 첫 번째 문화유산 후보 소개하면서 아까 잠깐 이렇게 사진과 영상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깡깡이 아줌마가 어떻게 일했겠다라는 거를 뭐 짐작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는 알지 그렇죠. 못해서요. 네. 어떻게 작업을 그럼 하셨던 건가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 1년 재수를 하는 동안에 조선소에 한 6개월을 일을 했었어요, 제가. 17살 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깡깡이 아줌매들을 옆에서 이제 목도를 예. 하게 되죠. 이제 한 부분이 녹을 쓰면은 전체를 다 벗겨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주한마라 부르는 큰 망치로 두들기면 이게 울리면서 큰 게 떨어져 나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깡깡이 망치라고 불리는 약간 뾰족하고 납작하게 생긴 망치가 있어. 그걸로 이제 세부적으로 작은 것들을 또 떼어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가레프라고 불리는 이제 소위 글깨죠. 예. 이걸로 또 긁어내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아까 사진에도 보셨다시피 이게 널판지 같은 나무판에 3명 내지 4명이 나란히 앉아서 두드리는데 상당히 그 참 고된 일들이에요. 근데 제가 뭐 그냥 정말 간단한 도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도배를 하고 이렇게 도배를 이렇게만 하루 종일 해도 그게 힘들지. 힘든데 그 무거운 장비를 들고 매달려서 이걸 이렇게 치려면 진짜 삭신이 안 쑤시는 데가 없었겠어요. 요즘은 이제 좀 그나마 좀 많이 좀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망치로 다 하던 것을 요즘은 좀 큰 부위만 망치로 몇 번 두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연삭기라 불리는 그라인더로 다 긁어내요. 이 깡깡이질이라는 용어가 해군에서도 쓰는 용어입니다. 제가 해군 그래요? 출신인데 해군도 이제 함정을 이제 수리를 올리면 네.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그 페인트를 다 벗겨냅니다. 젊은 장정들도 힘든데. 그거를 하루 종일 하고 나면 나가 떨어질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팔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굳은 자세, 그 전신이 아파오고 삭신이 쑤시고 목도 아플 것 같아요. 정말. 계속 보면서 하니까. 제 친구들 그 군대 동기들은 이제 유람선도 2번 다시 안 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힘들었던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쉬고 계시는 곳이죠. 저게 그라인더구나. 아, 아우 진짜 저거 묵직할 것 무게만 같아. 하더라도 망치가 저렇게 큰 망치였어요? 들고만 있어도 저게 깡깡이 망치. 긁어내는. 긁어내는 이게 시가레프 좋지. 안 좋아도 뭐. 응. 안 좋아도 할 수 없이 이제 버리 먹으려고. 그래 나온 기지. 전에는 저는 차도 없었고. 아시바 같은 거 매가 아시바라 말건나 모르지. 아 저렇게 아우 저 여름에 얼마나 더울 거예요. 실제 작업을 하시는 거네요. 아니 뭐 기계가 나왔다고 해도 결국 사람을 너무 활용을 힘드네. 해야 돼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나이 70 되신 어머니가 지금 하시는 분이 있는데 현장에. 이게 200이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땡볕을 보고 등에 우리는 옷을 다 입어야 되는 입장이고 벗지를 못 하잖아요. 먼지 때문에. 그럴 때는 진짜 햇볕 때 뭐 7도 막 이래 될 때 정말 더워서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하기로 넘어갈 때도 있고. 겨울에는 또 너무 추워가지고 옷은 귀에 입을 수 있는데 손은 많이 장갑을 많이 못 끼잖아요. 그러면 또 구워서 일이 잘 안 돼요. 손이 막 시려가지고 진짜 많이 힘들죠. This night he first is born to keep him safe from danger all on a Christmas morn. She lullaby so soft, so low. She sings the crown and the throne. She sings of how she loves him so, but still her heart is torn for one alone a Christmas morn. 아유, 산다는 게 참 힘들다. 그죠? 아니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 먹먹해지네요. 네. 저게 작업 자체가 힘들기도 하거니와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죠. 김한근 선생님. 네, 소장님. 마음이 먹먹하셔서.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니까 이제 저 아까 그 저 나무판에 있는 저 시절에는 화장실에도 못 갔어요. 아 맞다. 그거 한 어떻게 번 그러니까 한 사람 해결했던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야 그러니까, 되기 한번 때문에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더워도 물 먹는 거를 줄여야 돼요. 왜냐하니까 어떡해. 아침에 이제 일을 시작하면 점심 먹을 때까지 거의 못 내려왔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나마 이제 뭐 노동 안전이니 산업 안전이니 이런 게 이제 정착이 있던 시절인데 사실 제가 작년에 만났던 어떤 어머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눈물이 났던지. 왜냐하니까 아침에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있었대요. 어머님이 이제 그 바깥 어르신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홀로 된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 젖먹이를 아침에 깨워서 젖먹이고 재워놓고 나가신대요. 그럼 하루 종일 일하면서 아이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되면은 내려와서 집으로 불이 나게 가면은 그 당시에 아이는 깨갖고 울고 불고 있는 데다가 똥오줌이 온 방에 아이 몸에까지 범벅이 되는 그걸 씻겨서 다시 젖먹이고 재우고 일터에 가 있는 동안에도 아이 생각이 안 떠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저녁에 오면 또 그 형태 그대로고. 그럼 밤새도록 아이를 붙잡고 울었대요. 그런 어머니들이 나중에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쓴 일기를 보고 같이 참 붙잡고 울었다는. 아, 그 아까 작업하는 모습 보겠지만 이제 직업병들이 많으세요. 은퇴하신 뒤에도 거의 손을 일상생활에서도 제대로 못 쓰실 만큼 많이 다치시고요. 네. 하지만 이런 손목보다 더 큰 게 이제 청력입니다. 그 소리. 가까운 데에서 그라인더 소리라든지 이제 망치 소리가 너무 네. 크게 들리기 네, 네, 때문에 네. 나이 드시고 나서는 거의 다 보청기를 끄실 정도로 이제 청력에도 심각한 손상을 주었던 거죠. 망치질을 할 때 이제 그 녹조각이 튀어가지고 눈에 실명을 잃는다든지 그런 사고도 많았고요. 낙상 사고도 엄청 많았어요. 저도 이제 그 현장을 목격하기도 했는데 여름에는 저 철판에서 나오는 열기가 열 때문에. 맞아.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그 내려오면은 그냥 몸에서 그냥 땀이 나는 게 아니고 물이 흐를 정도로까지 그걸 견디면서 살아오신 역사들이에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여성이 할 일이 아닌데. 맞아. 이거 극한 직업 중에도 또 네. 진짜 최강 극한 직업이에요. 보수는 좀 괜찮았나요? 그렇지 않죠. 보수가 괜찮았으면 남자들을 썼죠. 그치. 보수가 안 낮으니까 네. 여성들을 쓰네. 힘들고 단순하고 돈 많이 못 버는 네. 일은 거의 여성들 몫이었다고 봐야 되죠. 항상 사회적으로 그래왔죠. 네. 그러니까. 억울해. 나도 그 얘기하면서 억울해. 근데 참 또 가슴 그렇게 아픈 고생하는데. 게 사실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이러면 이 일이 아니어도 다른 일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인이 박혔다고 하죠. 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어느 순간에 자기 인생의 굴레가 돼버리는 순간이 네. 오거든요. 이 깡깡이 아줌매들이 그런 거죠. 이게 뭐
1년, 2년, 그게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내가 다른 일은 못 하겠다. 이제 힘들어도 그냥 여기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 조선소라는 굴레 속에 갇혀버리는 거죠. 심지어 그 깡깡이 아줌의 어떤 아들은 그렇게 고생하는 엄마가 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쓰던 도구들을 전부 다 이렇게 버렸어요. 모아가지고 대평당 바다에 그냥 버렸대요. 저라도 그렇게 버렸을 것 얼마나 그 모습이 보기 싫었으면 고생하는 모습이 맞아요. 살만한데도 그 일을 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부산 사투리로 그러죠. 엉성 시럽다 정말. 충청도 엉성 말로 시럽지.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다. 그만하면 되시오. 얼마나 자식들 입장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네. 근데 어떻게 또 생각하면 여전히 그 굴레에 갇혀 있었던 분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피란 시대를 거치고 또 5, 60년대 국가 재건기를 거치면서 사실은 그 생계 유지라고 하는 또 자식들의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머니들이 가진 뚜렷한 목표 의식이 없었다면 저렇게 힘든 극한 직업이 아마 유지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오로지 대한민국의 어떤 강인한 정신을 가진 어머니들만이 할 수 있는 이건 그런 일이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아니 우리가 왜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깡깡이 아줌에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깡깡이 처녀는 없을 거예요 분명. 이게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족을 위한 어떤 헌신, 희생 그리고 사랑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어머니의 상징으로서 또 우리나라 발전에 굉장히 이바지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화유산 후보로 깡깡이 아줌에 의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유산 후보는 뭐가 있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운동장인데? 뭐죠? 학교 비석. 초등학교 비석이네요. 안에 비석이 있네요. 저희 유산으로 자주 등장하는 비석. 그렇지 비서 당골손님이죠. 네, 두 번째 유산 후보. 지금까지 나왔던 유산 후보들 중에서 가장 이름이 길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한국 근대조선 발상 유적지 비석입니다. 뭐라고 한국 근대조선 뭐죠? 제가 연습을 좀 했습니다. 역시 아나운서 달라. 한국 근대조선 발상 유적지 비석. 뭔가 이름도 특이해서 관심이 가지기는 하네요. 네. 뭐예요 이거? 이 비석에 대해서 설명 우리나라 좀 해주세요. 조선업의 어떤 선구자들 격인 분들이 만든 단체인 반류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그 비석에도 아래쪽에 반류회라고 한자로 쓰여 있는 걸 보셨는데 이분들이 1989년에 저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이 있는 이 자리가 우리나라 근대 조선업이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 거의 100년의 역사를 가진 곳이다라는 이 근대 개항이 우리가 1876년에 되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난 1887년경에 일본의 조선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맨 처음에 왔던 현장은 지금 서구청, 충무동 로터리 근처에 있는 서구청 담벼락 바로 아래가 당시에는 바다였습니다. 이제 거기 이제 자갈밭에서 이제 목선을 제도하던 것을 필두로 해서 이제 다나카 조선소가 들어왔어요. 근데 1903, 4년경에 그 일본 이 어업 이민이 우리나라에 대거로 옵니다. 무려 1,500여 세대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거의 3분의 1 이상이 영도 대평동에 정착을 하게 돼요. 영도 대평동 지역에 그만한 이제 어업 이민이 오다 보니까 이제 조선소 사인이 이제 대평동으로 옮기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대평초등학교 육지에 무슨 조선소 그런 생각 드시겠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저기도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죠. 네, 지도가 마침 여기요. 지금 이쪽 한 부분만 했는데 밑바탕에 있는 것이 이제 영도의 어떤 그 현재의 지도라 그러면은 지금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과거의 해안 여기요. 모습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다나카 조선소가 있던 자리가 바로 바닷가 입죠. 정말 많이었네요. 그러네요, 진짜 그렇죠. 바다에. 남태평양이 저쪽만 바다가 있고 나머지 바다인데 과거에는 이렇게 바다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파도도 피할 수 있고 배도 만들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조선소 입지로는 아주 좋은 아주 좋은 대풍포가 네. 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태풍을 여기에 피하다, 있다가 이제 바람을 마침 피하다. 저쪽으로 이제 메꾸게 된 동기가 뭐냐니까 그 영도를 근대 산업의 어떤 배후단지, 산업 배후단지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뭐랍니까 조선업을 위한 매축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나카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근대 조선의
발상이라는 그런 상징도 있지만 영도 대평동 매축의 어떤 상징이기도 한 그런 곳이 된 거죠. 그 뒤로 나카무라라든지 나카모토 조선사 등 무려 60여 개가 들어서게 됩니다. 정말 명실공히 이제 영도는 이제 조선 산업의 중심지로서 본격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그 답사를 가봤을 때도 봤지만 네. 이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그 맞아요. 일본인 적산 가옥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2층 집이라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 올라가는 계단이 좁고 촘촘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붕의 그 이 구조는 틀은 나무로 하고 그다음에 기와를 올리고 아직까지도 그 틀은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더라고요. 보면 맞아요. 문도 그렇고 창문도 그렇고 네. 외벽도 그렇고 이렇게 잘 남아 있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이제 시작은 됐지만 그래도 깡깡이 마을의 가장 전성 시대는 어떻게 보면 60년대 또 70년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이제 62년도에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이 되고 이제 조선업을 국책 사업으로 이제 국가가 이제 증진을 하게 되는데 네. 뭐 당시는 뭐 배 만들 수 있는 돈이 민간 자본이 없을 때니까 그렇죠. 40%를 지원을 하고 또 40%는 융자를 저리로 하게 하고 그러니까 20%의 어떤 건조비만 갖고 있으면 배를 만들 만들 수 수 있는.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주로 이제 목선이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사라진 뭐 동명목재라든지 성창목재라든지 이런 목재 회사들이 동남아시아에서 뭐 아비동, 미송, 뭐 스기 뭐 이런 나무들을 수입을 해서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원료가 조달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그 대풍포 쪽에 어떤 조선 산업이 또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선에서 이제 이 쇠로 만든 배로 가면서 네. 대형화되면서 이 대평로에 있던 조선소들이 하나둘씩 역외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대평동에는 이제 예전과 화랑일 때 다시 또 이렇게 약간 급전직하게 침체기로. 되는 네. 침체를 받게 되는데 어. 이때 이제 70년대 이 대평동에서는 깡깡이 마을에서는 이제 업종 변화를 꾀하게 되죠. 그래서 절묘한 선택이었다고 보는 게 이 선택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 문화유산 후보 첫 번째에서 봤던 깡깡이 아지매의 탄생이 된 계기가 된 거죠. 바로 네. 수리조선소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대평동은 이제 배를 만들기보다는 배를 수리해주는 수리조선 1번지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곳 주민들의 자부심은 정말 선박을 수리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이곳이 전국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고 가장 최고라는 이런 자부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못 구하는 선박 부품은 전국 어딜 돌아도 없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이곳의 주민들이 이 선박 수리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에 대한 자부심은 네.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 대평동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말 영리하게 잘 발달해 온 거네요. 그렇죠. 그럼 그 시절의 대평동은 정말 부산에서 정말 제일 잘 나간다. 그럼요. 뭐 이렇게 얘기 자부할 수 있겠네요. 뭐 네. 들리는 얘기로는 그때 당시 대평동이 부산이 세금을 제일 많이 내던 동네라고도 합니다. 네. 네. 아 근데 좀 씁쓸한 게 그렇게 뭐 일부시겠지만 네. 돈을 잘 버는 남성들이 좀 고생하는 그 깡깡이 아줌마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베풀었으면 참 좋았을 남자들은 거라는 마실 생각이 술 드네요. 한 번 마실 돈으로. 그러니까 남자들은 희생을 해주면 몰라. 아, 지들이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안다. 아유, 참. 뭐 물론 일부의 얘기겠지만 네. 뭐 나머지 분들은 다 저처럼 성실하게 이렇게 다 가정으로 갖다 드리고 했을 거예요. 이렇게. 네. 근데 자기 어쨌건 자랑. 나 대평동에 살아 막 이래도 그렇죠. 뭔가 뿌듯할 정도로 그땐 정말 조선업으로 굉장히 활기를 많이 떴던 동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70년대 후반에 생긴 혹시 주상복합 건물이라는 데는 주상복합은 알죠? 주상복합 아파트 말잖아요. 주공복합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주공? 주공학 주공업. 네. 주공업. 아니에요? 그럼 주상이면 거주지와 상업지가 같이 있는 그렇죠. 거고. 네. 그럼 주공은 주공? 거주지와 네. 공장이 같이 있는 거고. 진짜요? 공업시설? 왜 굳이 공장을 그 밑에다가 넣었어야 됐어요? 선생님? 그게 뭐냐니까 이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만약에 이제 이게 주거지가 다른 데로 뺏기면은 일터하고 오고 가는 이게 또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만도 돈이 그만큼 돌아간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 주공복합의 유형이 두 가지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수직이잖아요. 그쵸. 저층에 공업이 있고 네. 위에 주거가 또 수평도 있어요.
그러니까 넓게. 길 쪽은 공업이고 안쪽 골목은 이제 주거가 되는. 그러니까 건물의 큰 뼈대는 같은 건데 이제 신기하네. 시스템 자체가. 시스템이. 근데 이제 사실은 신기하네. 수평형은 네. 되게 좀 열악한 환경. 네. 그러니까 어떻게 고층화가 불가능한 지역이나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남아 있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공업 시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배 부품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대풍 불 때 가면 곳곳에 막 쌓여 있죠.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폐 부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재사용도 가능하고요. 또 그 자체가 또 그 지역만의 아주 독특한 낭만적인 풍경을 또 제공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이 수리 조선소들이 있고 네. 이 수리 조선소들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네. 제작하고 공급하는, 유통하는. 네. 일종의 뭐 철물점이나 네. 작은 간의 수공업 같은 네. 공장들이 다 몰려 있는 거. 그렇죠. 그 하나의 조선업과 관련된 이 작동 시스템이 그 지역 일대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거죠. 네. 정말 골목골목 지나다니다가 선박에 사용하는 그 부품들이 그냥 이렇게 놓여져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제 눈에는 조형물 같았어요. 맞습니다. 뭔가 거기다 제목을 붙여놓고 비석 네. 하나만 세우면 그게 하나의 작품이 될 것 네.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네. 배경으로 배가 있고 네. 배경으로 바다도 용두산 타워가 보이고 네. 네, 영도하면은 깡깡이 마을을 빼놓을 수 없고 또 깡깡이 마을을 생각하면 조선업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비석이라고요? 할 때 굉장히 집중을 해야 돼서 한국 근대조선 발상 유적지 비석입니다. 근데 이 비석은 어떻게 보면 이 영도의 네. 조선업의 시초부터 시작해서 전성기 그리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 변천사를 한꺼번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가 있어서 한 번쯤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기는 그렇습니다. 하네요. 네. 자, 이렇게 유산 2개 후보를 저희가 봤는데요. 네. 다음은 이제 깡깡이 마을의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그런 유산 후보가 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 모습들이 진짜 대평동에 맞아. 저렇게 있더라고요. 저게 설치 미술이 아닌 거예요. 아니요, 그냥 놓는 거죠. 그냥 시크하게 그냥 던져 놓으신 거예요. 그냥 근데 동네 곳곳에 그냥 맞아. 우부제가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일부러 멋있게 놓은 것도 아닌데 그냥 그게 멋스러워. 저 무심함이 정말 매력이라고. 저 밧줄같이 생긴 졌어요. 예술입니다. 녹슨 모습도 멋있더라고요. 맞아. 아니 저게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 자재들이. 이게 아예 마을의 상징물로 이렇게. 근데 저게 약간 누워 있는 게 훨씬 더 모습 멋져요. 좋았어요. 맞아요. 네. 네, 세 번째 문화유산 후보는 닷입니다. 닷. 네. 닷이라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데 뭔가 이게 수리조선 1번지여가지고 어떤 마을의 상징물이 된 거 맞나요? 아마 그런 뜻도 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닷이 네. 깡깡이 마을하고 지금 최근에 깡깡이 마을의 변화하고 깊은 관계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예. 재작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부산시에서 민선 6기 공약 사업으로 예술 상상 마을이라고 하는 네. 새로운 어떤 그런 문화 사업을 기획을 네. 하게 됐고 이제 그때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 지역의 그 아이디어가 깡깡이 예술 마을 아이디어가 이제 그게 선택이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부산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조선업과 관련된 생활 문화, 네. 또 근대 산업유산의 가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발현할 수 있는 계기가 열렸다고 볼 수 있죠. 네. 요즘 뉴욕에서 가장 떠오르는 관광 명소 중에 하나가 첼시 마켓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첼시 마켓은 원래 120년 전에 뭐 하던 곳이었냐면 과자 공장이었어요. 네. 그 100년 동안 운영하던 과자 공장이 문을 닫자 이 공장 건물을 이제 도시형 그 시장으로 만든 거죠. 네.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이제 느낀 게 뭐냐면 네. 시간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이 시간이 쌓여 있으면 이 쌓여 있는 시간을 현재 관점에서 잘 해석하는 게 요즘의 어떤 산업유산을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중요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깡깡이 마을에 가서 이 예술가들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 깡깡이 마을에 쌓여 있는 시간의 흔적들, 네. 그것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해석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저 닷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닷을 처음에는 이렇게 벤치로 활용해
하려고 하다가 아, 네. 예.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이 닷 자체가 이 마을의 상징 아닐까. 왜냐하면 언뜻 보면 저 닷은 이제 원래 닷의 생명은 배에 달려 있을 때잖아요. 네. 그렇죠. 네. 배를 멈추게 해주고 예, 예.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 이제 배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닷은 생명을 다한 거죠. 다한 건데 어쩌면 이 마을의 운명도 그럴까? 하지만 저 닷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저 닷은 언제든지 새로운 형태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끝이자 곧 시작. 그러면 대평동의 화려함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새로운 문화를 불어넣음으로써 예. 문화마을로 재탄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새로운 것들을 정말 모든 것 이제까지 있었던 그 역사의 흔적들을 다 부수고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존하고 조금 더 발전시키고 그렇죠. 네. 거기다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 그래서 닷이 용광로 행으로다가 갈 뻔하다가 그 예술가의 눈에 띄었기 때문에 네. 살아서 저렇게 상징물이 된 거네요. 근데 그 닻을 그렇게 마을의 상징물로 세우고 나서 어떻게 변화의 바람이 좀 불었나요, 마을에? 생각의 변화?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한데 예. 생각을 바꾸려면 뭔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뭐가 보여야만이 이제 그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깡깡예술마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이 이제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도 만들어 드리고 네. 또 최근에는 이제 시각적인 변화를 위해서 이제 그 영도다리 쪽에서 이렇게 보면 창고들하고 이제 몇 개 공업사가 있는데 그 예. 해안변에 있는 그 건물 벽에 재밌는 이제 그래픽을 했어요. 벽화를. 예. 근데 색깔 자체가 이 선박과 관련된 색깔들, 그러니까 짙은 붉은색과 감청색 뭐 이런 색들을 쓰고 네. 또 그림의 모습도 깡깡이 아지매 그림도 보이고 깡깡이 망치도 보이고 맞아요. 네, 상당히 그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보통의 벽화 사업들은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리고 싶은 걸 그려요. 근데 맞아요. 지금 뭐 날개 이런 거. 맞아. 어린 왕자 그리고 날개. 국내 역사나 이 사람들의 삶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그림들이 그렇네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깡깡이 마을 벽화 같은 경우에는 마을의 역사를 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나름 해석을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그것을 했더라고요. 보여주는 맞아요. 거라서 그건 참 의미가 있는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다른 예술 마을과의 차이점겠네요. 네. 저게 펜트 작업. 페인트 작업을 저렇게 뺑기칠하고 있네. 작업 중인 거네 지금. 네. 말씀하신 그 색깔들이 다 저런 색이죠. 선박과 관련된. 원래 샘박 색깔 이걸 다 그리고 찍어놨네요. 네. 시간이 지나서 짠 색깔 그리고 깡깡이 할 때 색깔 뭐 이런 것들이 재생하는 색깔 그래서 이게 딴 동네다가 이 색깔 했으면 굉장히 튀는 색깔인데 저 종래에 가니까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아주 이게 묘- 기본적으로 동네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 보니까 저 색깔들도 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깡깡이질하던 손을 형상화했네요. 크레인 저게 항구를 표현하는 벤치. 아니 날씨 이런 식으로 화창할 때 벤치를 보니까 더 만들려고 예쁘다. 했었는데 닷을 가지고 이 벤치도 야간에 이쁜데 이제 조명을 비췄을 때 진정성이 살아있는 막 여러모로 고민을 많이 한 결과물들인데 곳곳에 진짜. 이것도 예쁘다. 저런 게 사진으로 담으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밤에 가고 싶다. 사진만 잘 나오면 돼요. 어차피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 없어. 저 가로등 예쁘죠. 구름 모양 가로등. 진짜. 영상에서 보셨듯이 구름 모양 그 가로등도 있고 네. 그리고 항구를 표현한 벤치도 있잖아요. 작가들이 다 그 대평동 안에서 그 재료를 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아이템들도 그 대평동을 상징하는 소재에 예술가들의 그 상상력이 더해졌기 때문에 저렇게 잘 어우러진 멋진 작품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정말 해봅니다. 칭찬해주고 싶어요. 박수 한번 주죠. 그래서 감천문화마을은 그 부산의 어떤 삼복도로 재생의 어떤 아주 대표 사례고 예. 또
깡깡이 마을은 앞으로 해양 수도 부산의 해양 중심의 또 아주 대표적인 어떤 재생 사례로 이렇게 대표 주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재생이 성공하려면 역시 그 어떤 컨텐츠가 일단 제일 중요하겠지만 네. 뭐니 해도 거기 살고 계신 주민분들의 협조가 없으면은 그쵸. 아무리 좋은 그쵸. 컨텐츠라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반대를 하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곳은 공동체가 뿌리가 되게 단단하고 또 쇠락하던 마을을 이제 이렇게 새로운 에너지가 돌면서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시고 아주 지금 이 주민들이 협조적으로 네.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요. 보통 도시 재생 네. 프로젝트를 하면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뭐 예술을 하거나 문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외부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 그들이 철저하게 내부자로서 그 마을에 녹아든 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보통은 뭘 할지를 이미 밖에서 생각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걸 이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네, 생겨요. 그럼 이게 화학적으로 녹아들지가 않고 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마을이 내 재생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냐를 우리가 그날 저기 답사 갔을 때 딱 느꼈습니다. 그래요. 살짝 비가 왔지 않습니까? 네. 비가 와가지고 우리가 그 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자기 집 건물을 열어주고 맞아요. 여기 와서 네. 비를 피하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프로젝트를 대하는 주민들의 어떤 생각을 읽을 수 네. 있는 한 단편이었다고 네. 합니다. 요즘에 왜 융복합이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공업과 예술이 융화가 된 어떤 마을인 것 같아가지고 네.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되고 새로 시작하는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갖춰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설치 미술처럼 보인다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까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 깡깡이 마을 박물관도 만든다고 해요. 그래요? 근데 그것도 뭐 새 건물이 아니고 옛집을 이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예.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 좋네. 근데 가장 기대되는 거는 지금 이제 옛날 끊긴 도선 복원 프로젝트예요. 그 조선소도 이렇게 멀리서 바다에서 보게 하고 네. 또 멀리서 또 자갈치 시장도 보게 하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도 될 것이고 그렇네요. 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a mer au ciel d'été 비 오는 날 배 타기 또 처음이네. c'est blanc. 저도 영도를 30년 살았는데 네. 저 배 위에서 바라본 영도는 너무 그러니까요. 색다르거든요. 우리가 맞아. 이 관점이 저 굉장히 저기 어색한 예. 관점이거든요. 맞아. 저 레일 있는데 저 수리하는 네, 수리하는 거 너무 신기했어요. 사실은 앞으로 저 조선소가 기능이 중단될 거예요. 언젠가는 조만간. 그럼 저기가 이제 뭘로 바뀌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올라가 있어서 막 깜짝 저 진짜 놀랬다니까요. 와, 다 가셨네요. 네, 다 갔습니다. 꼭 저는 배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처럼. 아니면은 이제 그 깡깡이 작업하는 걸 보고 이제 Des golfes clairs. 다리 밑을 지나간다는 것도 맞아. 새로운 경험이더라고요. 이내 씨가 이 배를 타고 처음 영도 다리를 이제 보신 거예요. 그전에 배 지나만 가는 의미 있었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이 어색한 리포팅은 뭐죠? 열심히 해보신 거죠. 아니 그냥 감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차 안에 혼자가 질문을 해요. 지능병이 있어가지고. 부산에서가 아니고 살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배 타볼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 드물잖아요. 이 노선은 부산 사람들도 잘 보고 그렇죠. 근데 선생님 옛날에는 자갈치 시장까지 영도에서 자갈치 시장까지 사람들을 태우고 날랐던 그 배잖아요. 그렇죠. 원래 영도 출신이라고요. 정가요? 시민 인터뷰 같아. 이게 나오는구나. 안본 여자입니다. 예쁘다, 예쁘다. 너무 오그라든다. 저 어디야? 부끄럽다. 진짜 지쳐 보인다. 진짜 뭐 저는 너무 지쳐 보인다. 비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요. 뭐 머리고 뭐 분장이고 다 그냥 차 아나운서는 지금 부인이 아니어가지고. 네, 어색해서. 우리 아까 그 배 이렇게
정박갱대 가가지고 이렇게 좀 치고 해. 비가 오는데도 사실 너무 좋더라고요. 운치 있고. 훨씬 더 또 네. 그래요. 저렇게 마을에 저렇게. 아니 마을인데 이런 게 그냥 길거리에 있어 막 골목에. 이게 여기 깡깡이 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엄청 크다. 엄청 무거. 우와. 야, 저 바지색은 무슨 봐도 적응이 안 돼. 저거 제가 찍어준 거예요. 잘 찍으셨어요. 참 예쁘다. 서로 안 친하게 보인다. Cause every time you hold me in your arms, I'm comfortable enough to feel your warmth start in my soul. And I'm 굉장히 지쳐 보여요. 저 약간 표정이 변태같이 나요, 표정이. 사실 그 서울에 보면은 왜 한강 유람선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통 많이 타는데 유람선 타면서는 할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통통배는 네. 만약에 복원이 된다면 그러면. 또 역사적인 이야기도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진짜 의미 있지 않을까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이 그 들어요. 해양 도시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관광 자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다에서 도시를 보게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가장 매력적인 그 네. 뷰, 네, 풍경이 네. 나오거든요. 네. 또 비슷한 항구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조망 시설이 방파제예요. 네, 그렇죠. 누워 있는 에펠탑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오. 정말 항구가 쫙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모습을 근데 우리는 너무나 좋은 걸 갖고 있으면서도 그 자체를 모르고 계속 높은 데다가 전망대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죠. 부산 타워를 눕힐까요, 이렇게?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이제 현장 체험 학습을 가면 굉장히 따분해하고 맞아요. 정말 감상문 쓰기 위해서 베끼기 바쁘고 막 이런데 깡깡이 예술마을은 이런 도선 사업이라든지 어떤 이러한 일련의 스토리텔링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네. 만약에 학생들을 데리고 간다면 정말 조금 더 색다른 현장 체험이 될 것 같고 학생들이 훨씬 더 집중할 것 같아요. 달이 밑을 지나가는 것도 네, 네, 내 네. 충청도에서 왔잖아요.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맨날 친구들이 오면은 부산 산다고 어깨에 힘 빡 주고 산복도로를 달렸어요. 그런데 이 바다 위에서 바라보는 그 산복도로는 맞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어떤 휴양의 느낌, 쉼의 느낌으로 다가왔지만 이 깡깡이 마을을 보는 순간 바다가 정말 삶의 치열한 현장이었고 맞아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이 펼쳐졌던 깡깡이 마을을 대표하는 유산 바로 그게 다치라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번째 유산까지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이제 최종 후보들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네. 오늘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어려운데. 그쵸. 네. 누구부터 해봐야 될까? 저부터 할게요. 멋있다. 일단 저는 깡깡이 아줌마로 하겠습니다. 깡깡이 아줌마. 네. 네. 선정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근대 산업 그리고 근대 여성사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그런 유산으로서 다른 데 없는 네. 아주 독특한 어떤 지역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깡깡이 아줌마로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깡깡이 아침에 그 단어만 딱 들어도 좀 먹먹해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 그 정말 현장 치열한 속에 삶의 있었으니까. 현장을 고등학교 맞아요. 떨어지고 그러니까. 해보셨잖아요. 고등학교 떨어졌을 때 그 마음 상했을 때 하지만 그분들의 열정을 보고 다시 선생님도 일어섰다는 옛것에 바탕을 둔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지향점 이런 걸 상징하고 또 살아있는 유산에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닷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그 닷이 아짐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녹슬어버린 닷 마냥 많이 아픈 그 병도 얻으시고 아프신데 그분들의 삶이 그 새롭게 그 녹슨 닷이 새로운 예술 마을의 상징이 됐듯이 그분들의 고단하고 정직하고 성실했던 삶이 다시 새롭게 피어나고 조명받기 원하는 마음에서 닷으로 저는 이 유산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산업을 통해서 얻은 이 경제적인 부가가치는 이 나라를 충분히 먹여 살릴 만큼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전 세계 1위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은 문화유산을 뽑는다라는 입장보다도 예. 우리 경제가 좀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다,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장소 한국 근대조선 발상 유적 기피석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경제 칼럼니스트 같은. 출마하시죠. 이 사업 깡깡이 예술마을 사업이 2015년에 시작해서 이제 올해도 2017년까지 진행이래요. 이게 진행되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조금 됩니다. 이게 많은 이들에게 더 멋지게 알려지고 더 부활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예술 사업이 정말 잘 끝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밭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다치 지금 가장 많은 표를 받았는데 그렇네요. 저는 김한금 소장님과 같은 이유로 네. 깡깡이 아지매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뭐 앞서 부산에 3대 아지매가 있다고 했지만 네. 자갈치 아지매, 제첩국 아지매 잘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깡깡이 아지매는 그들이 살아왔던 그 고난의 시간들, 네. 그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어떤 정신적인 가치들에 비해서 좀 조명을 좀 덜 받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 좀 그러고 이어져야 보니까 되니까. 네. 얼마 전에 세계 무형유산에 우리나라 해녀가 네. 제정이 그렇죠. 됐죠. 네. 아, 이게 그럼 갑자기 교수님 아지매, 같이 오십시오. 깡깡이 아지매로 가시죠. 이렇게 아지매들 부산의 아지매들 모아서 네. 뭐 그런 것도 너무 좋겠는데. 이렇게까지 네. 제가 진짜. 넓은 구상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설득력 있다. 그렇죠. 대통령 오늘 굉장히 그러면 다 교수님은 들었는데. 이동하시는 걸로 아니 그래도 다시 알겠습니다. 정말 고민되네요, 오늘은. 왜냐면 사실 깡깡이 마을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분이 깡깡이 아지매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깡깡이 마을의 문화유산으로는 당연히 아지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요, 네. 생각.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이건 진짜 아지매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직업이고 이래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드는데 헌재 판결문 달고 그러나 이거 뭡니까? 네, 그러나 네. 엔드된 문화유산으로는 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있으면 더 좋지 공존하는.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 예전에 그 전성기를 누렸던 그 네.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재탄생하자라는 의미로 저도 오늘은 닷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네스코 위원회 제19호 문화유산으로는 닷이 선정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 영도 깡깡이 마을 문화유산을 선정하면서 부산의 또 몰랐던 멋진 모습, 네. 또 색다른 매력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더 멋진 곳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자세히 봐야 멋지다, 오래 봐야 가치 있다. 부산을 담은 셀프 문화유산 등재 프로젝트 부네스코 위원회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You can count on me like 1, 2, 3, I'll be there. And I know when I need it, I can count on you like 4, 3, 2, and you'll be there. 'Cause that's what friends are supposed to do, oh yeah. Ooh, ooh, yeah, yeah. If you're tossing and you're turning and you just can't fall asleep, I'll sing a song beside you.